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어서 지난 한 40년간 1980년 1월 초부터 금, 은, 그 다음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또 S&P 500지수 이런 거 가지고 연평균 투자 수익률 등 각종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이 돼서 이걸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순서는요, 금과 은값 가격 추세, 40년 추세 정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에서 지금 금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갖고는 금년에 2,000불 돌파한다거나 2년 내에 3,500불까지 상승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내용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보도된 사실을 기초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걸 좀 까겠습니다. 다 틀린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금투자 기간별 수익성, 위험성 이거를 주식과 비교한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를 근거로 금투자 전략 결론 내겠습니다. 우선 장기간 금과 은 가격 추세 보겠습니다. 금부터 보시면 지난 40년간 3배 올랐습니다. 1980년 이후에 대략 한 25년간 기본적으로 장기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 이거 잘못하면은 25년간 쳐물려갖고 계급성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못 참고 다 팔아버리겠죠. 그럼 손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금 보면 대략 한 7년가량 기본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 7년 정도 또 우하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지금 상승은 대략 한 2019년부터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째 지금 상승 중입니다. 표 하단 보시면은 연평균 변동성이 34.98%다 표시된 거 이거 일단 주목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금 투자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는 점만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은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1980년 가격과 지금 가격이 일단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말이죠. 80년 초에 한번 일시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다시 급격하게 폭락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박살 났겠죠, 뭐. 네? 2010년경 다시 한번 폭등세 보였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팍 한번 쏟았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은 값이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대략 한 10년간 하락하면서 횡보하다가 은은 금년 초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의 이거 연평균 변동성이 지금 46%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은 투자는 지난 40년간 대략 한 2번 정도 짧은 대박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진입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은 투자 잘못하면 진짜 완전히 망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이거 40년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특징은 나스닥 지수가 2000년 당시 닷컴 버블 여파 아주 심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변동성 이런 것들은 이 아래에서 표로 정리한 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과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도된 거 보면은 미국이 바이러스 리세션 대응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이거 이제 실시를 했고,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이 가운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 여기까지는 뭐, 팩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골드만삭스 주장이 나오는 거죠.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렸다. 이렇게 이 자기 주장이죠. 이 말 맞는 말입니까? 저는 틀린 말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은 기축 통화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뭐 아주 웃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이 골드만삭스 그 보도 내용이 중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리세싱 대응 과정에서 달러 많이 풀렸다. 이 팩트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이 골만 주장에서 과연 지금 달러 지수가 추세적인 약세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그 달러 지수 좀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달러 그 모든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그 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을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달러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 주장은 뭐 기본적으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기사를 보시면 그 호주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인터뷰하는 겁니다. 인터뷰. 금년에 금값 2,000불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불은 뭐 다 왔잖아요. 지금 1950까지 왔으니까 뭐 2,000불은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찍을 수도 있겠죠. 2,000불씩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간다고 해서 미장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 안고는 이거 같습니다. 만약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면 2,500불까지도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 투자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 수익률 내려가면은 금 투자 수익률은 오르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네요. 그래서 바이스버사니까 실질 수익률 올라가면은 금 투자 수익률 내리고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입니다. 이것이 데피니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딸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데피니션이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금 투자 수익률하고 실질 투자 수익률이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저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금투자 수익률은 언제 좋으냐? 경제가 아주 불황이 심해서요. 불황에 빠져서 기업들 부도가 속출하고 가계 파산이 급증하고 그야말로 경제가 시궁창에 빠진 그 기간에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스톱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물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저렇게 일반적으로 이건 특수한 상황을 빼버리고 일반적으로 금 투자 수익률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 실질 투자 수익률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 수익률이죠. 그것과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한번 보면요, 금값이 지금 이게 아주 문제되는 기사인 것 같은데 2년 내에 3,500불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나름대로 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가장 큰 근거가 지금 저금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그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속되고 각국 정부가 바이러스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인간이 바이러스를 통제를 못하고 바이러스한테 치여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화될 거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그
2년 내에 3,500불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장이, 그러니까 과거 그 금 추세를 기술적 분석을 해봤더니 금값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저점에서 대략 7배 내지 8배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의 저점이 대략 1,050불이니까 이거 7배 하면은 8,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여기.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 40년 그래프를 가지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7배, 8배 이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미니멈과 맥시멈을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1999년 초에 256 금 선물 시세가 이렇게였고요. 2011년에 1620이어서 이거 나누면은 6.3배가 되는데 이게 12년간 지속된 결과입니다. 12년간. 그래서 40년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리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양아치 분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인터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정장입니다. 정장. 머리에 기름 싹 바르고 넥타이 단정하게 매고 그렇게 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잘거리니까 아줌마들 쏘가 넘어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양아치 분석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 밑에 기사를 쭉 보면은 금 투자의 매력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사에서 주장한 걸 그대로 전달해 보면 말이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면은 금의 투자 수익률이 매우 매력적이랍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 채권 투자 수익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지금도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누구한테도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채권 투자 수익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자본 이득과 이자 재투자 수익률 이거 두 개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은 이자나 배당 이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수익률 0.61%다. 이걸 예시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금 투자 수익률은 요즘은 금년에 30% 나왔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사에서. 아마 그래서 채권 투자해봤자 1년에 0.61%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했다면 그 무식이 뽀록 난 거죠. 가령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익 10년물이 0.61%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정책 결과인데 경기가 나빠서 지금 이게 0.61%까지 내려간 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현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럼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주식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표를 보면 뭐 데이터가 말하는데 주식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좋아진다면은 그 경기를 리딩할 수 있는 기업에 베팅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경기가 확 좋아지면은 금 투자는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금값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닥치면은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값이 오르게 되겠지만 금값 오르는 것보다는 금리 하락에 의한 채권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하니 장기채일수록 자본 이득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이 전망되면은 즉 불황이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 사는 것이 기본적인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채권 투자 수익하고는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장기채 금리 하락하면은 자본 이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금은 가치를 저장한다. 이런 표현도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 말은 뭐 이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금은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 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기간별 투자 수익률이 주식보다 낮다. 이렇게 데이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금이 안전자산인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다. 또 같은 말로 위험자산이다. 그래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뭘로 평가를 합니까? 에? 금이 안전한지, 주식이 안전한지, 채권이 안전한지 뭐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 지표는 기간별 투자 수익률의 표준 편차 또는 분산, 베리에이션 이겁니다. 이게 객관적 지표입니다.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은이 가장 위험하고요. 금도 매우 위험한 투자 자산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은 배당과 이자도 받고 이거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년 장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하고 이자 무시할 수 없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한 거하고 금 투자, 은 투자 이거 실제 수익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년간 이제 주가 지수하고요. 금하고 은은 선물 지수 사용을 해서요. 데이터,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그 계산 결과를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2015에서 그 수익률 계산했다는 의미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2000년에 있는 그 숫자라는 것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이죠. 20년간 연평균 투자 수익률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1980에 있는 그 라인의 숫자라는 것은 40년간 연평균 투자 수익률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25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언제나 다우, 나스닥 뭐 이런 것들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보다 낮습니다. 투자 수익률. 가령 2010년부터 본다면은 주식이 언제나 금보다 좋았습니다. 2015년부터 본다면 다우보다는 금 투자가 낮지만은 나스닥 투자 성과가 압도적으로 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봤을 때 다우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다우 지수가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겠죠. 아마 1월 1일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했다면은 당연히 다우 지수가 더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 현재 지수 어제 종가를 넣은 겁니다. 옆에는 다른 비교를 보면 기간별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80년 이후 고표를 보면은 40년간 다우 지수는 33배 올랐고 나스닥은 79배 올랐는데 금은 꼴랑 3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이 데이터를 본다면 확실하게 금은 투자 열등제입니다. 이런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그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은 언제나 주식 투자가 금보다 낫다. 이렇게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수익률은 금 투자 수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은 투자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본적으로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이거. 네. 다만 한 번씩 은 투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게 판단에 자신이 있다면은,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이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은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짧은 기간 급등하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저 은투자 그 잘못 들어갔다가 바가지 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 투자 이거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매우 위험하게 보여지고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금 투자하셔갖고 이익이 났다면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 투자한다면은 이제는 금 선물 매도하는 것, 즉 숏 포지션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숏 포지션 들어갈 때는 한 방에 그냥 왕창 숏 때리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해야겠죠. 움직이는 거 봐가면서.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조만간 폭락하리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금이 앞으로 7,000불, 8,000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걸 그럼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 같으면은 3월 바이러스 팬데믹 저점에서 지금 비교적 강하게 회복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중에 잠시 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 사람들 금 폭등한다, 앞으로 계속 폭등한다, 8,000불까지 폭등한다라는 사람들의 근거는 아직 현재까지는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폐 공급을 늘리면 고전학파고 화폐 수량설이 말하는 것처럼 늘어난 화폐가 전부 물가 상승시킬 거다. 이런 주장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MV는 PY라는 항등식 미분해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 식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M-V 이퀄 P-Y 더하기 PY- 이 미분식입니다. 그 의미는 증가된 화폐량의 일부는 실질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일부는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일반 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넘치는 유동성의 일부가 금에 몰린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금값이 일정 부분 오른 거 분명히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금에만 유동성 몰린 거 아닙니다. 주식에 더 많이 몰렸습니다. 채권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가장 부합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금 투자 수익률은 주식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고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에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신 공급이 준비 중이고요. 지금 백신 가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백신의 성능이 문제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직 한 번도 백신 맞아갖고 1년 후에 백신 얼마나 항체가 남아있는지 실증적으로 테스트한 데이터는 지금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백신 처음 맞는데. 백신 얼마나 지속될지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한번 맞아보고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항체 검사 해보는 거죠.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없는 백신을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 만들어진 백신 성능 개량 연구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인간은 원래 바이러스랑 수천 년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바이러스와 함께 살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이것도 너무 방심해도 안 되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조심은 하지만 겁먹을 거 없이 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통제하게 되리라고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은 다소간에 좀 덜컹거리겠죠. 뭐, 한 방에 쫙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겠고, 하여튼, 예? 그러나, 뭐, 지역마다, 산업마다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늘 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덜컹덜컹 되면서 진행되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낙관적인 근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 말이 뭡니까? 경기 회복시키고 경제 성장시키고 그걸 목적으로 지금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팁이라면은 그러니까 과거 우량주 중에서 팬데믹으로 폭락을 했는데 아직 주가 덜 회복된 거 그런 우량주는 매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회복되면 또 그 주가도 정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기사를 보면은 그 미중 관계 지금 그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쟁 나면 어쩌나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금값 상승시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 심리 뭐 이건 어느 정도 이걸 뭐 이런 표현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죠. 지금 상당히 미중 간의 그 격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그 중공 공산당 퇴출시키겠다. 시진핑 1인 독재, 공산 독재 그 레짐 체인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질서에서 진짜로 세계 경제를 더 잘되게 하려고 공산당 세력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세계 경제에 망치려고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이어서 혹시 요 관련된 영상을 제가 어저께 올린 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그 참고 바라겠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5G 상용화한 거 한국이 뭐 세계 1등 한다고 뭐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15개월 지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5G가 지금 하는지 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갖고 5G가 지금 제대로 되면은 당장 이게 지금 단말기 지금 저도 바꾸려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아직은 바꿔봤자 돈만 날릴 것 같고 1년 후에 또 다른 거 나올 테니까 그래서 빨리 그 상용화 되기를 활성화 되기를 지금 저도 기다리는 입장인데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5G 기지국이 12만 개나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12만 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LTE 기지국이 4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LTE는 그 기지국 부족한 거 많이 못 느끼죠. 그러니까 5G는 분명히 그 40만 개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만 개 세웠다니까 지금 이후로 더 감속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한 1년 또는 늦어도 2년 이내에 기지국은 다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지국이 다 설치되면 5G가 빵빵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온갖 그 생태계가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4차 산업혁명 확 무르익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요.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중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완전히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산업계가 다시 한번 그 혁신적인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반영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바이러스 뭐 퍼지거나 말거나 연일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나스닥의 그 주가 폭등 그 기여하는 그 업종 중에는 그 바이오 업종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 그 오른 거는 이 바이러스 특수와 관련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이런 그 5G나 이런 분야는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바이오주 처분하고 이쪽 분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 투자하고 금 투자를 비교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놓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술 리딩 기업들, 가령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알파벳 이런 어떤 개별 기업들 성장성과 비교를 하면은 금 투자는 세 발의 핍니다. 네? 주식 투자를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금 투자는 1점짜리입니다. 예? 금이 뭐 금년에 30% 올라갔고 뭐 대박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일단 뭐 거품 농장 이거는 약간 접어두고 나면 말이죠. 지금 잘 나가는 개별 기업들 서너 배, 10배 이렇게 수익 난 것들도 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 투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익 난 거는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금 투자 비교하면은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했다고 봤을 때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금은 상대적으로 더 변동성이 심하면서도 수익률은 주식보다 열등하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